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그 어떤 사건 재판보다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모았던 이 위증교사 혐의가 뜻밖에도 무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일까요?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사자성어 창해일속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큰 바다라면 내가 겪었던 고통은 그 속에 있는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교묘한 수사법입니다. 창해일속이다. 이러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말인 듯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굽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승자가 된 것처럼 승자의 아량이라도 베푸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송생의 정치를 하자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재명의 아주 교묘한 그 수사법 중에 하나지요. 이러면서 취재진들한테 습필 규정이다. 한자어 씁니다. 습필 규정이다. 창의 일속이다. 사필 규정이다.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는 미친 판결이다. 미쳤다. 사법부가 미쳤다. 미친 정권에 아부하는 미친 판결이다. 뭐 사법살인이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박찬대도 그랬고 김민석도 그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사필 규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자성 하나 써보겠습니다. 김탄고토다. 알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 사법부의 판단이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꿀꺽 삼키고 아부를 하고 자기들 비위에 틀리면은 뱉어버리고 욕을 퍼붓고. 아무튼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 당의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최측근 참모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리더십 재정비. 왜 이재명 유고시 이재명이 뭐 법정 구속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장 교도소로 들어가 버리면은 당을 누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플랜 B.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플랜 B. 이건 땅속에다 묻어버려라. 그럴 일은 없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내년 2월까지는 플랜 B는 없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상한 낌새를 보였던 당내 일부 세력이 있다면 그것부터 일단 징치하고 그것부터 이제 밟아버리고 서로 죽이고 밟지 말자고 했지만 아마 이재명은 그 만약에 기미를 보였던 그런 세력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층들을 더 굳건하게 다지는 그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1급 체제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당장 이번 주말 토요일 날 장외 집회에 관한 총동원령을 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세 차례 있었던 장외 집회가 이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그 숫자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장애 집회 이제 동력이 떨어진다. 더 이상 이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대일 대옥 개혁 투쟁. 그래서 이번 토요일 집회에는 대대적으로 인원을 끌어모으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시 행사가 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모레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붙이는데 그때 어떻게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진열을 무너뜨려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뭐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어떻게든 지난번 4표 이탈표 이번에는 뭐 5표 6표라도 아무튼 끌어내려고 그래서 국민의힘 전열을 흐트러 놓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좀 하려고 할 겁니다. 중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금투세 해지 방침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도 외연 확장이다,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0%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재명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9%까지 나왔잖아요. 아무튼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제 위증교사 혐의 이것은 2027년 3월 10일에 있을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어떻게든 대법원 판결은 그 이후로 미루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그 임기 단축 개헌 그 카드를 계속 밀어붙이고 이렇게 나간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말고 대장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직 제대로 심리도 못 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대선 이전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내용 중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그것이 표현의 자유, 과잉 금지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라는 명분 하에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게 있는데요. 그거를 공직선거법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 이재명이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재청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그 신청을 받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러한 신청을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걸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올 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고 끝까지 뒤로 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 재청을 신청한다. 무엇을? 위헌법률 심판. 그걸 하는 순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재판이 올 수도 된다. 그런 카드들을 이재명 대표는 손에 지금 쥐고 시작거리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